요즘 따라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화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단지 평소처럼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요. 거울을 보면 입꼬리가 자꾸 처져 있어서인지 인상이 어둡고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라고 생각하려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사진 찍을 때도 웃기가 꺼려지고 예전처럼 환하게 웃던 내 모습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딱 5분 집에서 아무 도구 없이 손끝으로 입가를 살짝살짝 자극해주는 간단한 습관 하나로 저는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미소를 되찾고 나니 사람들의 말도 달라지더라고요. 요즘 얼굴에 뭐 했어요? 너무 좋아 보여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며칠 전 진료실에 조용히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신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서 오셨다는 66세 남영숙 어머님이셨는데 첫인상이 참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셨습니다. 마스크를 벗자마자 입꼬리 아래로 살짝 패인 주름과 무표정한 얼굴이 눈에 띄었고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어머님은 작게 웃는 듯 하면서도 다시 입을 다무셨습니다. 요즘 따라 웃는 게 쉽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며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아도 이미 얼굴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웃는 게 참 자연스러웠거든요. 친구들 만나면 수다 떨고 가족들과 사진 찍을 때도 맨 앞에 앉아서 활짝 웃곤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인가 거울을 보면 자꾸만 우울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딱히 슬픈 일도 없는데 입꼬리가 내려가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인상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자꾸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고 심지어는 손녀가 할머니 왜 맨날 화났어? 라고 묻는데 그 말이 참 속상하더라고요. 저 화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제 얼굴이 그런 거예요. 말을 이어가시며 어머님은 가족 모임 이야기로 넘어가셨습니다. 지난해 설날에 큰아들 가족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에서 본인이 자꾸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앞에 앉기 싫더라고요. 밝게 웃는 며느리와 손주들 사이에서 저는 입꼬리 내려간 얼굴로 있으니까 그 사진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요. 결국에는 그 사진 인화도 안 하고 휴대폰 앨범에서도 삭제했어요. 예전엔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싫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딸과 함께 지역 도서관을 자주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건강 세미나에서 저를 보시고 리프팅에 대한 짧은 강연을 들으셨고 그날 이후로 진료 예약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웃는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요. 나도 다시 웃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제가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지금 가장 바꾸고 싶은 건 어떤 점이세요? 어머님은 거울을 보듯 자기 얼굴의 입가를 살짝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요, 이 입꼬리. 자꾸 처져 있어서 피곤해 보이고 슬퍼 보이고 내가 웃고 있는데도 표정이 안 따라주니까 점점 웃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되었습니다. 실제로 입꼬리가 내려가 있는 얼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기력한 인상을 주고 스스로에게도 우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님이 말씀하신 웃고 있는데 웃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느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노화의 징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바꿀 수 있어요. 수술이나 큰 시술 없이도 매일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어머님은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마사지법을 꾸준히 따라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 뒤 제 진료를 오셨을 때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머님이 들어오시면서 활짝 웃으셨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얼굴이 환해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저도 모르게 거울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그런 제 얼굴을 봤어요. 손녀도 할머니 요즘 기분 좋아졌냐고 묻고요. 사진도 다시 찍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마치며 어머님은 제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입꼬리만 올라간 건데 제 마음도 같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깊이 남았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면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루 5분, 입가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입가 처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그 변화는 우리의 자존감, 표정,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가주름이나 처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단지 나이 탓이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습니다. 우리가 50대를 지나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먼저 변화가 오는 곳은 얼굴의 하부, 즉 입가와 턱선 주변입니다. 이 부위는 표정을 짓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을 감싸고 있는 구룡은이라는 근육은 우리가 웃을 때, 말할 때, 심지어 무표정일 때조차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은 점차 힘을 잃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표정만 지어도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갔던 얼굴이 이제는 무표정할 때마다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실제 얼굴이 보여주는 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남들은 왜 화가 나 보이냐고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생활 문화도 이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며 자기 관리보다는 가족과 생계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6.9 기보 전쟁 이후로 다시 일어나야 했던 시절, IMF를 겪었던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외모 관리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로 여겨졌던 세대입니다. 바쁘게 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거울을 제대로 마주할 시간도 없었던 시간들. 그러다 보니 얼굴의 미세한 변화들을 놓치기 쉽고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을 때 낯선 내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화장품이나 고가의 시술은 입가 근육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피부를 일시적으로 팽팽하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탄력 저하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리프팅 시술 역시 반복적인 시술을 요구하거나 비용 부담이 크고 부작용의 위험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피부가 얇아진 고령자들에게는 이러한 시술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입가 처짐은 단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과 감정 교류의 문제로까지 확장됩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표정입니다. 입꼬리가 처진 얼굴은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됩니다. 나 자신은 평범하게 말하고 있는데 상대는 내가 불편하거나 화가 났거나 피곤하다고 오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도 미묘한 벽이 생기고 점점 대인관계가 줄어들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심리적 위축은 결국 나는 늙었다, 나는 예전 같지 않다는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며 활력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또한 입가 주변은 나이가 들면서 살이 빠지거나 지방이 위로 끌어올려지지 않아 아래로 축 처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팔자 주름이 깊어지고 턱 아래 이중턱이 생기거나 얼굴선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근육의 힘이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변화가 더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입가 처짐은 단순히 노화라는 단어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때로는 웃는 것을 멈추기도 하고 스스로를 감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웃고 싶다는 마음, 예전처럼 환하게 보이고 싶다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자연스럽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실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가의 시술이나 복잡한 제품 없이도 매일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입가 근육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얼굴의 작은 근육들을 자극하고 잊고 지냈던 미소의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리프팅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단지 얼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음, 자존감, 관계, 삶, 전체가 함께 달라지는 변화. 바로 그 시작을 이제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잠시 후 제가 직접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입꼬리 리프팅 효과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방법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한 마사지만이 아닌 미세한 움직임 하나로 달라지는 근육 자극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거울 앞에서 분명히 다른 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제가 수년간의 임상 경험 속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직접 실천해보고 효과를 확인한 입가 리프팅 마사지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특별한 기계나 고가의 화장품 없이도 매일 단 90분이면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입꼬리 주변 근육이 급격히 처지고 탄력을 잃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며 하루하루 조금씩 웃는 표정이 회복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준비는 손의 온도입니다. 얼굴 피부는 민감하고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마사지 전에 반드시 손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두 손바닥을 10초 정도 문질러 천으로 든 후 시작하면 근육이 더욱 이완되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그 다음은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보다는 약간의 윤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쓰시는 가벼운 수분 크림이나 천연 오일, 아르간 오일, 호호바 오일 등을 얇게 바르고 시작해 주세요. 마사지의 첫 단계는 입꼬리 중심점에서 시작됩니다. 양쪽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입꼬리 양옆에 가볍게 댄 후 귀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밀어 올립니다. 이 동작을 약 20회 반복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마치 미소를 끌어올리듯 입꼬리를 자연스럽게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움직임은 처진 구륜근과 협근, 광대근을 동시에 자극하여 근육의 방향을 다시 위로 되돌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입꼬리 아래 팔자 주름 부위를 따라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양쪽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입꼬리 바로 아래 부분을 턱 방향으로 살짝 누른 후 반원 형태로 광대뼈 아래까지 밀어 올리듯 쓸어주세요. 이 동작은 근육의 방향뿐 아니라
림프 순환에도 효과적이어서 단순한 리프팅뿐만 아니라 붓기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약간 시원하거나 아픈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과도한 압력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 동작도 좌우 각각 10W 아스모운돈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턱선을 따라 움직이는 리프팅입니다. 입꼬리부터 시작하여 턱 라인을 타고 귀 및 림프절까지 손날로 천천히 쓸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때는 송긋보다 손날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으며 한쪽씩 교대로 10회씩 진행해 주세요. 특히 이 동작은 턱 아래 늘어진 근육과 피부를 정돈하는 데 효과적이며 리프팅 효과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미소 자극 훈련입니다. 이건 마사지라기보다는 근육 운동에 가까운 동작입니다. 입꼬리를 최대한 올려서 미소 짓는 표정을 5초간 유지한 후 다시 풀기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이상 반복하면 표정근이 활성화되어 무표정일 때도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훈련은 마사지를 마무리할 때 꼭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동작을 마친 후에는 얼굴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듯 가볍게 눌러주며 마무리해 주세요. 이는 마사지 후 자극된 근육을 안정시켜주고 온기가 얼굴에 머물 수 있게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부가 진정되고 전체적인 톤도 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마사지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거울 앞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동안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주고 밤사이 회복되는 피부 재생 주기와도 잘 맞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이 루틴을 수행하면 다음날 아침 거울 속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지고 눈가와 입가의 인상 자체가 훨씬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들을 모두 외우기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처음 일주일은 따라하기 쉬운 영상이나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쉬우며 효과도 더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 마사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입가만 리프팅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표정이 바뀌고 삶의 태도까지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미소가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닌 내면의 긍정적인 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면 마음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결국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울 속에 웃고 있는 나 예전보다 더 환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남영숙 어머님이 처음 이 마사지를 시작하셨을 때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여러 번 실망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추천받은 고가의 리프팅 크림, 홈쇼핑에서 본 마사지 기기, 친구 따라 한 피부관리실 패키지.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고 결국은 이 나이엔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건강 오디오북 속 의사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꽂혔다고 합니다. 입꼬리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미소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한 번만 더 해보자는 마음으로 따라 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고 손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보자는 다짐을 마음속으로 되뇌셨다고 합니다. 마사지를 하며 거울을 마주할 때면 자꾸만 주름지고 늘어진 피부가 먼저 눈에 들어와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거울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2주가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세수를 마친 후 무심코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입꼬리 주변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표정이 한결 밝아진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남영숙 어머님은 마사지를 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얼굴 근육을 자극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꼬리를 부드럽게 밀어올리는 손끝의 감각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고 웃는 표정을 연습하는 순간마다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미소가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손녀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말 함께 집에서 찍은 사진을 보던 손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되게 따뜻해졌어요. 예전엔 좀 무서웠는데 이제 진짜 할머니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님은 울컥했다고 하셨습니다. 되게 따뜻해졌다는 그 표현이 마치 오랜 시간 자신을 감추고 있던 껍질을 깨고 나온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어머님은 가족 모임에서도 더 이상 뒤로 숨지 않으셨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자연스럽게 앞줄에 앉으셨고 모처럼 가족들과 나들이를 나가서도 밝게 웃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어머니 요즘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무슨 관리하세요? 라고 물어보았고 아들은 엄마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라는 말까지 건넸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님은 겉으로는 웃으며 아무것도 안 했지 뭐 라고 하셨지만 속으로는 내가 나를 다시 찾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벅차오르셨다고 합니다. 진료실에 다시 오신 날 어머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웃게 됐어요. 거울을 보며 웃는 게 이제는 즐거워졌어요. 전에는 미소조차도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꾸 웃고 싶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엔 날짜별로 마사지를 한 시간과 기분, 거울을 본 느낌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수첩을 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입가 하나의 변화가 삶 전체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단 한 번의 시술이나 제품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작은 실천의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남영숙 어머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피부나 표정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과 자존감,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역할과 소통이 회복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울 앞에서 웃는 게 어색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어머님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입꼬리를 올리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삶의 분위기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그 변화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입꼬리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얼굴선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 마사지를 조금만 응용하면 효과를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두 번째, 세 번째 보조 방법은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그분들로부터 만족스러운 반응을 들은 검증된 루틴들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동작은 간단하면서도 피부와 근육의 구조를 고려해 구성한 방식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보조 방법은 따뜻한 수건을 활용한 열 마사지입니다. 피부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은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것 이상으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안을 마친 후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물기를 꼭 짠 다음 얼굴에 부드럽게 덮어주세요.
특히 입가와 턱선 주변을 중심으로 약 1일 2분간 온기를 전달해주면 굳어있던 얼굴 근육들이 말랑해지고 마사지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마사지 이상의 힐링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 시간에 하면 특히 좋습니다. 수건을 제거한 후 바로 이어지는 리프팅 마사지는 훨씬 부드럽고 탄력 있게 피부를 당길 수 있습니다. 마사지 중간에 얼굴이 건조해진다면 수분 미스트나 보습제를 소량 추가로 덧발라 주시면 되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천연 알로에, 젤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피부와의 마찰을 줄이면서도 보습과 진정을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얼굴의 중심 라인 자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코 옆에서 입가로 이어지는 팔자 부위입니다. 이곳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주름으로 인해 인상이 피곤해 보이기 쉬운 부분이며 입꼬리의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검지손가락을 코 옆에서 시작해 팔자 주름을 따라 입꼬리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주는 동작이 효과적입니다. 각 손가락을 이용해 살짝 밀듯이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바깥 방향으로 10분 10mm 15포에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림프 흐름을 촉진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데 효과적이며 표정근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부위는 마사지를 할수록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침 화장 전에도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리프팅 마사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속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 교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에만 집중하시지만 사실 목과 어깨의 자세가 입가와 턱선에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9분만이라도 등과 어깨를 펴고 고개를 살짝 들어주는 자세를 유지하면 얼굴의 하부 근육이 아래로 처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자주 보시거나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턱선이 빨리 무너질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물 섭취입니다. 피부 탄력은 결국 수분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로 인해 잔주름이 깊어지며 입꼬리 라인도 더욱 눈에 띄게 됩니다. 하루 1리터 이상의 물을 작은 컵에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얼굴 근육의 탄력뿐 아니라 전체적인 컨디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현미차처럼 몸을 덮여주는 차를 섞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계절에 따른 보완 루틴입니다.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로 인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마사지 전후로는 알코올 프리 미스트나 녹차수를 활용한 진정이 도움이 되고, 겨울철에는 특히 건조해지는 환경에서 입꼬리 주변이 굳어지지 않도록 꿀이나 호호바 오일을 소량 섞은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적절한 수분과 유분의 비율을 맞추면 피부 자극 없이 효과적인 마사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은 거울 속 피드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마사지를 하시면서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처음엔 웃는 얼굴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차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직접 보는 것은 매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내 얼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핵심은 거울 속에서 매일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렇듯 입가 리프팅 마사지는 기본 동작 외에도 주변 근육과 생활 습관을 함께 고려하여 응용하면 훨씬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 보조 루틴, 그리고 생활 속 팁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만의 맞춤형 마사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5분,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외모만이 아닌 자신감을 되찾는 삶의 방향까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환한 미소를 다시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입가 리프팅 마사지는 단순한 미용법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고 일상 속 자존감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 웃고 싶어도 어색해서 외면하게 되는 나 자신. 그런 모습에 마음이 점점 움츠러들었던 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과 습관이 바뀌면 얼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4분이면 됩니다. 따뜻한 손끝으로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리는 그 동작 하나가 오늘의 나를 어제보다 조금 더 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웃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그리고 오디오북을 통해 제 이야기를 듣고 변화하신 분들이 모두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는 웃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사진 찍는 게 즐거워졌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웃는 얼굴 너무 예쁘다고 해요. 이건 단지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품격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 5분 자신을 위해 투자해보세요. 거울 앞에 선 당신이 예전보다 환하게 빛나고 가족들의 눈빛도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변화가 또 다른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들을 꾸준히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배운 마사지를 따라 해보시고 작게라도 변화가 생기셨다면 따라해봤어요, 효과 있어요 라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분들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언제나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겼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셔야 합니다. 내 얼굴을 쓰다듬고, 내 표정을 돌보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웃어볼까요? 입꼬리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